국어 시간. 과연 자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아맞혀야 될까요? 세 번째 실마리 나갑니다. 세 번째 실마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차. 주혁이. 가을 운동회. 현준이도 가을 운동회. 주혁이. 가을 운동회로 시작된 수업. 선생님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상상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선생님이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동네에 막 가을 운동회가 열려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응원 소리가 나니까 글쎄 청팀이라고 해도 되고 청군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나가던 글쎄 외국 사람이 응원 소리가 나니까 교문으로 들어와서 가을 운동회를 봤어요. 구경을 한 거예요. 가을 운동회를 구경한 외국인은 자기가 본 가을 운동회의 모습을 한글로 써서 친구들에게 읽어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막지막순 서인 이어 달리 기가시 귀여운 아기 도유 모차에 앉아 친 즐거워하였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업의 목표에 접근해가는 것이 조성실 선생님의 수업 방식인데요. 다 같이 알맞게 그러면 너희들 띄어 읽기 해주세요. 다 같이 알맞게 띄어 읽기. 그래야지만 그 내용의 뜻을 잘 알 수 있어요. 조성실 선생님은 거의 모든 수업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공부는 싫어하지만 이야기는 좋아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한 거죠. 이경원 선생님은 이 수업을 어떻게 봤을까요? 고학년 수업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죠. 고학년 아이들하고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제 저학년 수업은 약간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를 오래 한다고 해서 막 좋은 의견이 나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는 좀 간략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주로 그 요즘 들어서 계속 고학년만 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이 아주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서 마을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할까 그랬더니 돌쇠원 시인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좋아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얘들아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 얘기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8시는 원시인 이야기로 시작한 수업은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9시에서 시작해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때마다 한 번 이길 때마다 1시간씩 얻어요. 그래서 9시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먼저 집에 가는 시각 1시에 먼저 도착하는 편이 이기는 놀이에요. 자, 가위바위보. 수학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게임은 신나고 재미나는 일이죠. 선생님은 얘들아 선생님 몇 시? 9시. 너희들은 몇 시? 10시. 선생님은 이제 3교시 됐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밥 먹으러 내려가요. 너희들은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여러분. 늘 놀이로 먼저 접하는 수학. 가위바위보. 여러분. 놀이에 빠져들수록 시계 읽는 법에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선생님은 몇 시? 자, 너희 가위바위보. 아이들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자 분위기는 더더욱 무르익는데요. 긴 바늘은 길게, 짧은 바늘은 9시니까 짧은 바늘은 어떻게? 짧게. 이쯤 되면 선생님은 본격적인 개념 수업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써. 시. 충분히 시계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시계 수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옳지. 너무 잘해요. 오빠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쉬웠지?
시기 공부라서. 시계 공부 어렵잖아요. 근데 쉬운데? 이렇게 원시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완전 신나고 재밌어요.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는 수업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맞지 않는 수업. 네, 그러면 내가 설명을 했던 거는 아이들은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이 되었던 거구나. 그러면 수학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조작 활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조작 활동을 아이들이 내가 설명하는 그 자료를 아이들 수만큼 만들어서 아이들이 조작 활동을 하면서 조작 활동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는 조작 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인수에서 조작 도구를 효과적으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쪽의 것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놀이도 바꾸기도 하고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뭐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개선이 됐는데, 자 지금부터 각자 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20여 년 전부터 남다른 방식으로 수학 수업을 해온 조성실 선생님.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1:1 개별 학습입니다. 둘, 셋, 넷, 성공. 1, 5, 6으로 한 번 더 해와. 잘했어, 경균아, 너. 옳지, 성공. 성공. 다녀와서 10분 놀아요. 성공. 일로 와봐. 영선아, 5개에서 6개를 빼려고 해. 5 빼기 6. 5개에서 6개 빼면 1이야, 아니야? 옳지, 성공. 주세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봐주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에겐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선생님. 다 같이 가족이 되는 세수야. 다 같이 4 더하기 6. 이야기로 시작된 수학 수업은 놀이와 1:1 개별 학습을 거쳐 모든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교사 생활 33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조성실 선생님만의 독특한 수업 방식이죠. 또 다르게 뺀셈씩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학습 목표를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업을, 그 활동을 진행하고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께서는 일단 활동을 먼저 하시고 들어와서 다시 자연스럽게 수업 목표를 다시 끄집어 들여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끌어들여서 그래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좀 바뀐, 그러니까 뒤집어진 수업을 좀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일단 저학년 애들인데 분명히 수학 시간인데 책을 안 봐요. 지금 계속 보면. 아까 국어 시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가 교과서라고 하는 걸 이미 몸에 완전히 이렇게 선생님 스스로가 교과서가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번 시간엔 통합교과 시간. 주제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른들이 가을에 있었던 일은 너희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원초등학교 1학년 1반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기억. 이 얘기를 조사하기 위해 교실을 떠나는 아이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들어가서 과학실험실무사 선생님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가 요즘 가을 공부를 하는데요. 가을에는 과학을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분위기. 아까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한 게 있었잖아. 첫 번째 뭘 질문하라고 그랬어? 첫 번째 기억 안 나? 가을로 가을하면 뭐 질문 그런 거 없었어? 가을하면 뭐였지? 가을이 있는 걸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쭤봐? 사실 조사 활동은 1학년 아이들에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조화를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잘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이잖아요. 과학쌤이라 하더라도. 낯선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경험이 되고, 1학년 아이가 주변을 인식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생님은 마음 깊이 사랑을 담아 아이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악수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저 개인적으로 그게 어린이들하고 평등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모두 평등하지는 않고 어린이들 중에는 그 악수 자체도 선생님한테 인사한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받아들이는 저는 정말 평등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딱 아침에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오면서 저랑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저한테 와요.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되게 행복해요. 평등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가자. 아이들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선생님. 33년 교사 생활 에너지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할 때 항상, 야, 이거는 선생님이 꾸민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네. 진짜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이건 상상이에요. 지금부터 해주는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라 상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린이들이 어쨌든 이야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역시 또 되게 또 꺼리낌이 없어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자기가 창작하는데, 네. 아이들도. 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들도 뭔가 할 때 좀 어른들을 많이 따라하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게 조금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뭐 완벽한 거 또는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한다? 네. 그 궁금한 점이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수학으로 유명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명하시고 수학을 굉장히 공부를 하셨는데 대학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던 조성실 선생님. 수학 수업에 특별히 자신감을 갖게 된 건 1대1 개별 지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이해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가르쳐준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잘 되고 수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해를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걸 아이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 수업을 계기로 그 이후로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경계 정도의 지능을 가지던 뭐든 간에 그 모든 그 시간의 수업의 책임은 온전히 100% 교사의 책임이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검사 받으면서 오는데 와 정말 다들 열심히 하고 못하는 애가 없더라고요. 조성실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며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늘 성공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발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사 생활 33년 차인 조성실 선생님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같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면 고민해봐주세요. 고민 좀 해봐. 함께 고민해주세요. 이렇게 보자마자 바로 고민하셔서 미안해요. 요 위에다가 한번 얹어보세요. 몇 개가 얹어줘야지. 그냥 아이들 생각이 재밌어요. 궁금하고. 오, 괜찮아. 맛있게 생겼어. 맛있는 너무 달아요. 까깔스럽구나, 아무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가벼우니까 얘가 당연히 위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